이번 시간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 경제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경제 원리와 개념에 대하여 사회교과에서 한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기본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여 이런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제 활동들을 학생들이 체험을 통하여 접해봄으로써 경제 수업에 단순히 학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삶에까지 확장되어야 의미 있는 경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교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경제 원리와 개념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알아야 할 경제 원리와 개념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실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해보겠습니다. 1. 희소성과 선택.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라는 말 자체를 살펴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 문제들이 일어난 까닭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희소성은 부족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이 과거의 우리들에 비하여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지금의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게 되면 학생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인간의 욕구는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욕구에 무한한 가치 이것을 충족시켜줄 자원들도 무한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희소성으로 인하여 경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동시에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희소한 자원 중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해야 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물건에 대하여 느끼는 희소성은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학교에서 한정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정판 신발, 한정판 옷, 심지어 한정판 실내화까지 학생들은 한정판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판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한 아이돌 가수의 사인이 교사에게도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답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부족하다고 해서 희소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정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단순히 절대적 존재량을 가지고 희소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은 옷 10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이 희소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교복 한 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이 희소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희소성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희소성에 대하여 전달할 때 단순히 절대적인 수량의 부족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 생활에서는 항상 희소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하여 10,000원을 가지고 소고기를 사러 마트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0,000원에 좀 더 많고 질 좋은 소고기를 고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거스름 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 선택은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부족한 자원 즉 시간과 돈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대안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면 선택으로 얻게 되는 실질적인 만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족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영화 감상 10만원, 수학 공부 15만원, 게임 5만원이라고 합시다. 내가 수학 공부를 선택하면 15만원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할 때 기회비용은 수학 공부 다음인 영화 감상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은 대안 선택에서 발생하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총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총편익은 개인에게는 총효용이고 기업에게는 총수입입니다. 2. 경제체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경제성장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획경제로 인한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제체제별로 어떻게 경제활동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체제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생활을 하고 분배하는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희소성의 문제는 개인, 국가를 막론하고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주체들 간에 합의된 제도와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재를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분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신분, 성별, 연령 등 각 사회의 관습에 따른 다양한 부의 분배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관습적인 부의 분배 기준이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명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 경제체제와 계획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생겨났습니다. 시장 경제체제와 계획 경제체제는 자원의 분배 방식에 따른 구분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부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장 경제체제는 모든 민간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쟁을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 원리를 통해 자원 분배가 결정되는 경제입니다. 시장에서는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는 선택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고 결과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부의 편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우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계획경제체제의 이 같은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 형태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 추구 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합니다. 참여자들의 이윤 동기를 자극하여 경제적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 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체에서 분배하여 활용합니다. 사회주의 경쟁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한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과 역사에 따라 혼합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